코끝으로 스치는 차가운 공기가 가을을 알려주는 요즘입니다. 이런 계절엔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오늘도 집중할 준비를 마치고 능숙하게 음악을 틀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무심코 듣는 배경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이 동시 듣고 있는 배경음악의 대표주자 로우파이 음악도 있잖아요. 유튜브 스트리밍 화면에서 동시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과연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로우파이 음악이 1만 명의 일상 속 배경이 되었을까요? 로우파이는 낮은 음질을 뜻합니다. 1986년 스핀 매거진에서 처음 사용됐죠. 원래는 저퀄리티 음악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하나의 트렌디한 감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년대 인디밴드들이 집에서 직접 녹음을 하며 완벽하지 않은 소리를 매력으로 만들었어요. 2023년부터 발표된 논문과 과학 칼럼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리는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로우파이 음악이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요. 로우파이 음악의 반복적인 드럼 루프와 부드러운 잡음이 뇌파를 안정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100년 전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는 당시 주류였던 장대한 바그너풍, 모호한 드뷔시풍 음악에 반발했어요. 그는 음악이 집중을 요구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가구처럼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는 배경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1920년경 이를 가구음악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했습니다. 사티는 음악이 집중을 방해하지 않고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는, 즉 무시되도록 설계된 배경음악일 때 성공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의도와 다르게 그가 몽마르트 카바레 검은 고양이에서 활동하던 시절 고대 그리스 근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짐노페디와 명상적인 그노시엔느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찾아 듣는 명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에릭 사티의 이러한 사상과 음악은 침묵을 음악으로 만든 작곡가 존 케이지를 비롯한 현대의 배경음악과 미니멀리즘 음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철학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사티의 가구음악 개념은 1970년대 중반 작곡가 브라이언 이노가 개척한 앰비언트의 원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노는 음악을 공간을 디자인하는 음악이라 정의하며 직접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 환경을 부드럽게 채우는 소리를 지향했죠. 그의 유명한 말처럼 앰비언트는 무시해도 되고 집중해도 되는 음악입니다. 1978년 발표된 앰비언트 1 공황음악처럼 반복적이고 미니멀하며 박자감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앰비언트 음악은 음악이라기보다 마치 건축에서 조명이나 공기처럼 공간을 채우는 음향적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이어 라운지 음악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호텔, 바, 라운지 등에서 손님들의 편안함을 위해 연주되었던 배경음악으로 태어났습니다. 재즈나 보사노바, 가벼운 오케스트라처럼 멜로디가 분명하면서도 듣기 편안한 이지 리스닝 음악이었죠. 영화음악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헨리 맨시니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같은 아티스트들이 라운지 음악을 대표합니다. 라운지 음악 역시 배경음악이지만 앰비언트와는 달리 특정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처럼 에릭 사티의 가구음악 철학은 시대를 넘어 다양한 배경음악 장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배경음악인 로우파이 음악 역시 사티의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아티스트 드미트리가 칠드카우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2021년 로우파이 걸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24시간 내내 공부하는 유학생의 모습은 8년간 궁금증을 자아냈고 2024년 4월 11일 숙제를 다 하고 졸업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우파이걸 채널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자체 레이블 설립 전까지 저작권 문제로 스트리밍이 중단될 때마다 주요 뉴스로 언급될 정도였죠. 그리고 이 채널의 영향력은 정치계까지 미쳤습니다. 2019년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젊은 층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 채널의 영상 포맷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로우파이는 단순한 음악의 틀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유의 감성과 힙합 샘플링이 어우러진 영상은 언어나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는 정서를 전해주죠. 게다가 스포티파이, 틱톡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젠 공부나 작업할 때 듣는 음악 이상으로 디지털 힐링을 상징하는 콘텐츠가 되었죠. 최근에는 AI가 직접 로우파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실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신만의 취향에 꼭 맞는 개인 맞춤형 로우파이 채널이 생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로우파이는 배경음악을 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질감과 의도적인 노이즈까지 품어내는 로우파이 사운드는 디지털 시대의 피로에 지친 우리들에게 잔잔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오늘, 불확실한 내일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에도 로우파이의 낮은 음성은 지금 이대로 괜찮아 라고 다독이듯 속삭여주죠. 어쩌면 로우파이는 빠르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불완전함이 가진 특유의 매력을 일깨워주는 메신저일지도 모릅니다. 흐릿한 기억처럼 오래된 일기장의 낙서처럼 로우파이는 고해상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여백을 선물해 주니까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안을 전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노동요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멜로디이자 온라인의 작은 휴식 공간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음악을 찾으시나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